웨스테로스의 서쪽에는 무엇이 있을까? 왕좌의 게임에서 아리아 스타크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험한 바다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탐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멀리 여행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방문한 곳에 대한 지식을 교환하고 알고 있던 세계의 경계를 넓혀나갔습니다. 우리의 세계 지도는 마침내 1820년대에 완성되었습니다. 남극 대륙이 발견되면서 말이죠. 하지만 탐험을 지구나 달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탐험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지구에 국한되어 있었는데요. 1961년 4월, 인류가 우주여행을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러시아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 간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는 지구 궤도로 쏘아 올려져 지구 상공에서 108분간 비행했습니다. 몇 달 후에 미국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최초로 두 사람을 착륙시켰습니다. 닐 암스트롱 사령관이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더 잘 대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업적은 1970년 4월, 나사의 아폴로 13호 승무원들이 달 반대편을 254km의 고도로 여행함으로써 지구에서 40만 171km 떨어진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구에서 가장 멀리 여행한 경우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먼 곳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을 알고 싶어하는 인류의 끝없는 탐구심이 많은 과학적 진보를 이끌어냈습니다. 작은 물체를 보기 위해 현미경을 만들어냈고 바깥 세상을 관찰하기 위해 강력한 망원경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러한 진보 덕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태양계 훨씬 너머로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은하계가 우주의 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포기하지 않고 인류는 어쩌면 우리 은하계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계속 탐험을 했죠. 당시 천문학자들은 어떤 별은 다른 별보다 더 어둡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라고 자문하기 시작했죠. 더 작아서 희미한 걸까 아니면 더 멀리 있어서 그런 걸까? 해답은 헨리에타 스완 리빗이라는 천문학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리빗은 수천 개의 변광성을 연구했습니다. 이는 그 밝기가 지구에서 관찰할 때 변동하는 별들이죠. 그녀는 케페오스형 변광성이라고 알려진 별들이 같은 속도로 반짝거린다면 그들은 같은 밝기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별과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밝기와 거리를 결부시키는 척도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두 개의 케페오스형 변광성이 같은 속도로 반짝이지만 한 별이 다른 별보다 더 희미하다면 덜 밝은 별이 더 밝은 별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러한 일부 별들의 실제 거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제 단순히 알려진 광도와 관측된 밝기를 비교함으로써 다른 별과의 거리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렵 캘리포니아의 마운트 윌슨 천문대에 후커 망원경을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1917년부터 1949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었습니다.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1919년에 이 천문대에 도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후커 망원경을 사용하여 허블은 여러 은하수에 있는 케페우스형 변광성을 확인했는데 안드로메다 성운과 삼각형 자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리빗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그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밝은 물체들이 사실은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은하라는 것을 계산하고 발견했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사실 어둡고 맑은 밤에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주는 그 훨씬 너머까지 펼쳐져 있죠. 그 먼 곳을 내다보기 위해 현재 우리는 허블 우주 망원경과 같은 망원경을 우주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블 망원경은 최초의 우주 망원경이 아닙니다. 최초의 망원경의 영예는 천체 관측 위성 2호가 보유하고 있는데 스타게이저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을 사용하여 우리는 멀리 떨어진 별과 은하를 보았습니다. 이카루스라는 별명이 붙은 거대한 파란 별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별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보통은 너무 희미해서 볼 수가 없었죠. 심지어 가장 크고 강력한 망원경으로도요. 하지만 자연은 우리가 그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연의 기묘함 덕분에 그 별의 미약한 빛이 엄청나게 증폭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을 사용하는 천문학자들이 이 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리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죠.
그 별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90억 년이 걸립니다. 관측된 가장 먼 은하계의 이름은 EGS GS8-1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는 131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 은하의 모습이 사실 131억 년 전의 모습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지구나 심지어 태양이 존재하기 훨씬 전입니다. 사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EGS GS8-1 은하는 우주에서 형성된 가장 초기 은하 중 하나인 거죠. 예일 대학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아마도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은하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또 다른 매력적인 점은 그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신 항상 확장되고 있죠. 그리고 물체가 우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먼 은하로부터 오는 빛이 우리에게 닿을 때쯤이면 사실 그것은 이미 이동해버린 상태입니다. EGS GS8-1과 같은 은하는 좀 더 짧은 별명이 있으면 좋겠네요. 빛을 방출할 때 138억 년 광년 떨어져 있었고 그 이후로 계속 멀어져 갔습니다. 복잡한 한 계산에 따르면 이 은하는 현재 우리로부터 약 320억 광년 떨어져 있고, 반면에 이카루스는 144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로서 관측 가능한 우주, 즉 지구나 우주망원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의 지름은 930억 광년입니다. 팽창하는 우주 이론은 또한 우주에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체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과학 지식과 기술로 볼 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는 그 너머의 지점이죠. 이곳은 빛이 결코 우리에게 닿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주는 무한하다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다중우주 가설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둘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상들이 그랬듯이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미래의 어느 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엄청난 천문학적인 거리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으므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우주로 쏘올린 물체 중 지금까지 가장 멀리 도달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는 1977년 9월 나사에 의해 발사되었고, 인간이 만든 물체로서 가장 멀리까지 여행하고 있으며 현재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3일 현재 41년 이상의 기간 동안 217억 킬로미터를 여행했고 지구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탐사선은 연구 수행과 지구와의 교신에 필요한 다양한 과학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계의 지적 생명체와도 통신을 시작하거나 최소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줄 오디오 비주얼 골드 디스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크에는 지구와 지구 생명체의 사진, 다양한 과학 정보,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대통령 등으로부터의 인사말, 고래 소리, 아기 울음소리, 해안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 음악 모음 등의 지구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구 가수들의 노래가 실려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지적 생명체가 우주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탐사선을 발견하고 디스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빛의 속도로 자리를 뜨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